자, 오늘 잠실 야구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은 스포티비 뉴스 신원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국 프로야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잠실 야구장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왜 또 뭐 두산 LG전 할 때 또 클래식 그렇죠. 시리즈도 하고 또 많은 기념도 하고 팬분들과 또 추억도 남기고 많은 행사들도 또 준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올해를 끝으로 야구 팬들과 작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역사를 찾아보니까 1982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거의 뭐 44년? 그렇죠. 네, 이렇게 됐더라고요. 참 그동안에 야구 팬들이 많이 울고 웃었던 잠실 야구장인데, 이제 이 잠실 야구장이 잠실 동구장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체 홈구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잠실 동구장 계획이 어떻게 되죠, 지금? 네, 우선 잠실 돔구장이 생기는 시기는 앞으로 좀 시간이 남았습니다. 2032년까지 좀 시간이 남았고요. 뭐 앞으로 더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당분간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당분간은 대체 홈구장으로 이제 주경기장 부지에 주경기장에 이제 야구장을, 지금까지는 축구장, 뭐 육상 경기 이런 곳이 열렸던 곳인데 네. 이제는 야구장으로 변신을 해서 당분간 대체구장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뒤에 2032년부터 말씀해주신 잠실동구장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와. 그리고 이 잠실동구장이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건 한 2010년대 초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는 사실 뭐 잠실에 동구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 정도였다면 네. 이게 좀 사업으로 진행이 된 건 이제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잠실 야구장 지금의 자리가 아니라 조금 더 한강에 가까운 곳 쪽에다 야구장을 지어서, 뭐 메이저리그 보시는 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오라클 파크나 PNC 파크처럼 뭐 바다, 강 이렇게 물가를 끼고 있는 좀 보기 좋은 야구장을 좀 만들고 싶었던 계획도 있었는데, 그게 다 사실 그 네. 뭔가 상징적인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되게 예쁘고 네.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림은 잘 나오는데 네. 이게 그림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하고, 일단 이 한강 안쪽이다 보면 이 종합운동장역 지금 위치에서는 그냥 걸어간다가 아니라 운동 삼아 가는 정도의 거리가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잠실야구장 자리는 좀 지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의 잠실야구장 자리를 유지하는 잠실동구장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 그대로 네. 사용을 하겠다라는 그렇죠.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또 알기로는 이 동구장만 그냥 새로 짓는다 이게 아니라 네. 뭔가 그 복합 시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선다고 듣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만 하더라도 야구장 자체는 어쩌면 상징성은 있을지 몰라도 사업의 큰 규모 안에서는 약간 일부인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잠실동구장 사업이 아니라 네. 잠실 마이스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큰 그 지역을 통틀어서 이제 재개발하는 그런 큰 사업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뭐 코엑스 2.5배 규모의 컨벤션 시설이 생긴다고도 하고, 어머. 뭐 호텔도 여러 개가 들어온다고 하고,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뭐 제가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역시 야구장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뭐 야구장이 더 가깝게 다가오실 거잖아요. 맞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야구장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근데 뭐 그 제가 그 생각했을 때는 뭐 방금 뭐 호텔 같은 것도 생기고 한다라고 했는데, 해외 같은 사례를 찾아보면은 왜 뭐 야구장 인근 바로 옆에 호텔이 있거나 네. 아니면은 그 왜 숙소 안에서도 경기장 그렇죠, 뷰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혹시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야구장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 이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네. 다른 것보다는 야구장 옆에 있는 호텔, 야구장 안에 있는 호텔이라고 해야 될지, 뭐 호텔과 옆에 있는 야구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호텔 안에서 야구를 볼 수 있는 그런 숙박 시설이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하고요. 이게 말씀해 주신 치열하겠다. 것처럼 야구장 바로 옆에 호텔이 있기만 해도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는, 뭐 이름도 뭐 야구장 옆에 있는 볼파큐 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맞아요.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런 호텔을 볼 수 있는데, 네. 이번에는 아예 호텔 안에서 야구 경기를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제가 가본 데로는 뭐 에스콘필드, 일본의 2023년에 이제 홋카이도에 지어진 곳이죠. 제가 거기 호텔은 가보지 못했는데 야구장 안에 이제 구경하면서 이제 네. 담당자분이 야 여기가 호텔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로저스 센터가 아마 89년인가에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처음으로 호텔에서 야구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호텔 이렇게 연계한 네. 그런 사업을 이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그 외에도 제가 가본 곳 중에서는 네. 세인트루이스 홈구장이 부시 스타디움이거든요. 네. 부시 스타디움에서 이제 주차장 하나만 건너면 바로 야구장인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야구장이 돼 있고, 약간의 TMI로 제가 출장을 갔을 때 일인데 네. 저희가 어떤 그 일적인 이유로 그 호텔을 좀 이용을 했어야 됐어요. 뭐 사진도 찍고 이렇게 어떤 곳인지 하려고.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주차장, 방금 말씀드린 주차장에 네. 어떤 공사를 하더라고요. 공사? 네. 그래서 건물 뭐가 올라가고 있어서 네. 볼파큐 뷰였는데 저희 방에서 야구장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벤트가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그 당시에 300불인가 했었는데 네. 네.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네. 마음이 아프네요. 지금 막 댓글에서는 호텔 안에서 야구 관람이라니 낭만 있다. 네. 티켓값 최소 스위트룸 가격일 듯 이러는데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또 네. 야구 낭만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일단 어떤 호텔이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호텔, 야구장 안에 있는 호텔은 이제 4성급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네. 네. 가격도 굉장히 좀 비쌀 네. 것 같긴 한데. 미국에 보니까 이제 이 회사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H로 시작하는 네네. 네, 두 글자 네, 한글로 네. 네, 그 업체가 야구장 옆에 호텔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렇구나. 다른 회사도 뭐 하고 있지만 네. 뭐 일단 그런 곳이 있고, 아마 이 회사가 일본의 그 후쿠오카에 있는 페이페이돔 옆에도 그 호텔이 그 회사의 호텔이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럼 혹시 이런 호텔 외에도 그러니까 야구 팬들 말고 또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또 시설들이 어떤 게 들어서는지 혹시 들은 게 있으신가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 시설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쪽 잘 아는 사이는 아니니까. 네. 코엑스 같은 이제 그런 전시 컨벤션 센터가 굉장히 크게 들어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단 이 종합운동장 부지에 대한 개발이다 보니까 네. 지금 학생체육관, 실내체육관도 이제 폐장을 했죠. 아, 네. 거기 자리에 들어갈 뭐 농구랑 배구를 할 수 있는 뭐 실내체육관도 들어올 예정이고, 그리고 또 수영장 뭐 이런 시설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종합운동장의 역할을 이어받는 그런 식의 시설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5년 뒤부터 가능하다? 일단 그렇죠. 일단 전부 개발을 다 끝낸 뒤의 일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돔구장이 이제 열심히 지어지고 있을 텐데 이게 건설되기 전까지 LG와 두산이 이제 대체 네. 구장에서 경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 대체 구장도 어떻게 운영이 될지 좀 관심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게 관중석이 축소가 되는지 아니면 뭐 네.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드릴 건들이 있는데 네. 뭐 아마 야구 팬들이 지금 이 방송 많이 보실 테니까 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대체 구장 관련된 것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사실 이 잠실구장을 올해까지 쓰는지 내년까지 쓰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구단 입장에서 확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앞으로도 사실 구단이 어떤 주체가 되는 건 아니고 그쵸. 구단이 협력을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구단도 좀 궁금해하고 뭐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일이 뭐 반복되겠지만 대체 구장의 사용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말 내년까지 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이유, 일단 이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한화건설 쪽에서 주체가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사업이 좀 밀리다 보면 아무래도 지불해야 되는 비용들이 좀 추가로 발생을 하고 이게 아마 300억대의 어떤 추가 지출이 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내년부터 잠실 대체구장을 쓰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이죠. 네. 주경기장을 야구장으로 쓰는 바로 쓰자. 대체구장 사업을 내년부터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과정도 사실 올해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초까지만 해도 좀 애매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뭐 나온 얘기 중에서는 내년 중간에 가려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해요. 중간이요? 네, 이게 근데 야구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쵸. 내년이 끝나고면 몰라도 내년에 가면 뭐 당장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시즌권 구매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럼요. 뭐 거기에 어떤 식음료 사업을 위해서 들어가신 그런 이제 분들의 어떤 사업권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와서는
어떤 돌아가기 힘들지 않나. 그래서 내년 초부터 바로 시작을 할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럼 그 주경기장 안에 지금 야구장으로 다 마련돼 네. 있는? 다 마련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본 바로는 어떤 그 인터넷에서 좀 찾아본 바로는 거기가 어느 정도 야구장의 형태를 띠도록 여기가 내야가 되겠구나 네. 이런 정도의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 공사가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또 이런 안에 이제 관중분들이 이용하실 시설은 어떨지 이건 또 다른 문제긴 한데 네. 어쨌든 야구장의 틀은 이제 축구장이나 어떤 육상 경기장이었던 주경기장이 이제는 야구장의 모양을 좀 하고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존에 좀 수용하던 인원과는 뭔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게 지금 구단 입장에서는 가장 신경 쓰이는 면이 아닐까 싶어요. 구단도 아니고 팬들도 그럼요. 가장 힘든 일이죠. 네.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실 일이죠. 네. 지금 안 그래도 23,750석인 잠실구장 이 야. 주말표가 구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일단 그 어떤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잠실 대체구장이 18,000석 정도로 운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야구장 동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더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일단 LG 쪽에서는 이게 네. 확정된 건 아니고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조금 수용 규모는 조금 줄어드는 편이긴 한데. 그렇죠. 지금 네. 23,000석이 넘으니까 야. 여기서 5,000석이 빠지면 사실 와. 20% 정도 한 10몇 % 정도가 빠지는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 구단의 입장 수입도 줄어들 것이고 팬분들은 예매 경쟁이 그만큼 더 치열해지는 거니까 어떤 프로야구 산업 안에서는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동 동선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네, 네.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제가 LG로부터 설명을 듣기로는 메인 이동 동선이 봉은사 쪽으로 확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봉은사역이죠. 9호선 봉은사역. 봉은사 쪽으로? 네, 이게 탄천을 건너서 네. 봉은사역에서 이렇게 지금은 보통은 야구장 오시는 분들이 코엑스에서 오신다고 하면은 그 다리를 건너서 오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좀 더 이제 한강에 가까운 쪽으로 이제 동선이 이제 구성이 될 예정인데 일단 방금 이제 김윤희 아나운서 반응도 엥 하는 반응이 좀 있잖아요. 네. 이게 좀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디테일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네. 봉은사역 9호선 4, 5번 출구에서 야구장 쪽으로 이어지는 곳이 이제 메인 동선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 네. 외에 또 안전 등을 고려해서 추가 동선도 확보하려고 이제 구단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댓글 보니까 한참 먼데요. 종합운동장에서 봉은사까지 1.5km 정도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사실 거리도 거리지만 그쪽이 이제 코엑스 쪽이다 보니까 네. 교통이 더 그렇죠. 복잡해질 네. 텐데 아무래도 이거는 또 큰 사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시 차원의 교통 대책도 함께 논의하고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긴 지금 말씀 합니다. 네. 듣고 생각난 건데 주차 문제도 지금 어. 이미 이 종합운동장 부지에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차 부지도 많이 줄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문제도 더 이제 감안해야 되지 않나. 대중교통 이동을 좀 권장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봉은사역에서 이동한다는 것 대중교통 이동을 권장하는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냥 할 수 있는 최선. 근데 또 이게 5년이나 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요. 저도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잠깐도 아니고 5년인데 네. 과연 어떻게 그걸 운행할지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대체구장이 정식 경기장이 아니고 이제 지금 막 준비하고 네. 있는 임시 경기장이다 보니까 뭔가 좀 우려도 많을 것 같긴 한데 야구계 현장의 의견은 또 얼마나 반영이 될지 궁금하기도 해요. 자,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일단 야구단 두산과 LG 모두 이제 그 구장 관리를 담당하는 이제 부서가 또 있고 네. 이 부서에서 이제 또 서울시 쪽과 관련해서 네. 또 아니면 동구장 쪽 그러니까 서울시라는 건 지금 말씀드리면 대체구장 관련해서는 서울시랑 좀 더 얘기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동구장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다른 쪽도 부서가 또 있다고 하는데 네네네. 지금은 당장 동구장은 좀 먼 일이라서 지금 구단이 주로 소통하는 쪽 그리고 주로 소통하는 이슈는 이 대체구장에 대한 일이라고 해요. 예. 여기서 구단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이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일단
구단 입장에서는 팬들의 어떤 수요도 직접적으로 좀 팬들의 어떤 요구 같은 걸 직접적으로 좀 받아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팬들의 편익성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시고 있다고는 합니다. 이게 또 여기서 어떤 것 정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네. 뭐 섣불리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대체구장을 쓰게 되면 뭐 그 경기장도 경기장이지만 사실 그 선수들의 편의 시설도 되게 네. 중요하잖아요. 네, 뭐 네. 라커룸이라든지 아니면 뭐 불펜, 뭐 실내 연습장 이런 것들도 확보를 해야 될 텐데 네. 그런 것들도 뭐 잘 그렇죠. 마련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상황이죠. 네. 제가 그라운드는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었다라고 그러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라운드에 뭐 잔디 깔고 하는 것들은 큰 이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뭐 지금 관중분들이 쓰실 공간도 당연히 문제지만 이제 말씀해주신 네. 훈련 시설 뭐 이런 것들도 좀 잘 마련이 돼야 될 텐데 구단과 협의도 필요하겠고 빠른 진행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장 또 내년부터 써야 되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잠실 야구장이 뭐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44년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1982년. 사람 나이로 치면은 거의 뭐 중년? 중년인가요? 중년이라고? 제가 거기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중년은 좀 거부하고 싶고 어쨌든 네. 꽤 나이가 많이 된 야구장입니다. 네, 새로 야구장이 생기면 뭐 잠실 야구장이 50년이 된 해에 이제 네, 그 동부장이 생기는 거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팬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추억들과 네. 명장면들이 떠오를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이게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직접 보거나 겪은 시점에 대해서는 어쩌면 좀 이 시기가 가까워서 그 중요성을 좀 놓치고 저 스스로 좀 놓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는데요. 잠실구장과 관련해서 이제 생각나는 명장면들이 제가 직접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제가 태어나기 전의 일들이 좀 많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오. 미디어를 통해서 접했던 이런 네. 사안들. 네. 일단 제일 먼저 이제 떠올랐던 건 그겁니다. 잠실 야구장에서 첫 홈런을 친 사람이 류중일 감독이었는데 네네. 이 프로야구 선수가 아니라 경북고 아. 3학년 이제 학생이었어요. 오, 네, 학생 야구 선수였는데 이제 우수고교 뭐 초청해서 열리는 뭐 네. 그런 잠실구장 개장 기념 대회가 있었나 봐요. 네. 여기서 부산고를 상대로 부산고 투수 김종석을 상대로 이제 홈런을 쳤다고 합니다. 네. 이게 잠실구장에서 첫 홈런이었고요. 네. 이 류정일 감독이 사실 뭐 LG 감독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뭐 브리핑 할 때 좀 약간의 어떤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야구 외적인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가끔씩 저쪽 그 좌익수 뒤쪽 관중석을 바라보면서 저쯤에 내 홈런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진 않았지만 류정일 감독에게 그런 얘기를 좀 꽤 여러 번 들었어요. 네. 오. 그래서 그 장면이 좀 기억이 나고 네네. 그리고 이 역시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예, 김재박 정 감독의 네. 개구리 번트. 개구리 이게 또, 번트. 네, 한국 야구의 좀 상징적인 장면인데 네. 약속의 8회라는 말이 지금도 쓰이고 있잖아요. 맞아요. 계속 이제 반복해서 국제 대회마다 이제 나오고 있고 그럼요. 어쩌면 이 약속의 8회의 원조 같은 경기가 이제 1982년 개구리 8월 번트. 네. 네, 열렸던 청 9월이죠. 네. 네. 그 세계 선수권 대회 여기서 한일전 결승전이 열렸는데 네. 여기서 8회에 김재박 전 감독의 개구리 개구리 번트가 번트. 나왔고 네. 이어서 계속된 기회에서 한대화 전 감독의 이 3런 홈런이 나오면서 일본을 이제 꺾는 명승부가 이 잠실구장에서 펼쳐졌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이런 추억들도 있지만 네. 또 잠실하면 생각나는 게 유일한 한지붕 두 가족. 네, 이것도 그렇죠.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 흔히 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니죠. 네. 메이저리그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뭐 도쿄돔을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니폰 앤 파이터즈가 잠깐 같이 쓴 적은 있습니다만 네. 뭐 그래도 이건 기본적으로 도쿄돔이 요미우리 자이언츠 홈구장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는 그런 곳이고 네. 근데 하지만 잠실구장은 쓴 시기는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네. 어쨌든 LG와 두산이 같이 쓰는 구장이라는 인식이 이제 모두에게 박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올스타전 앞에 팬투표 할 때도 네. 양팀 팬들이 우리 팀 선수 많이 보내자 하면서 투표를 굉장히 열심히 해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잠실구장에 앞으로 남은 LG와 두산전 계속해서 좀 모든 경기가 좀 의미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 한지붕 두 가족 체제가 그 대체구장이랑
이제 새로운 동구장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게 서울을 벗어나려고 하는 팀은 사실 없을 거거든요. 누군가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비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두 팀의 관계는 이렇게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근데 저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어쨌든 방금 말씀해주신 굉장히 추억과 네. 역사, 정말 명장면들이 정말 많은 곳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도 보존해서 뭔가 새로운 네. 구장에 좀 그런 한 켠에 마련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겠죠? 그리고 어떤 이런 철거를 하면서 남는 시설물들, 의자나 뭐 네. 더그아웃의 어떤 공간들, 뭐 이런 것들이 네. 계속해서 좀 전시가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네. 뭐 한국 야구도 명예전당과 함께 이제 박물관이 생길 예정이잖아요. 네. 그런 곳에 좀 전시가 돼서 좀 오랫동안 계속해서 좀 야구 팬들에게 어떤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잠실 현재 이 구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나중에 되면 다음 세대들은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네.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좀 영광스럽기도 하고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뭔가 좀 야구장의 명장면들을 돌아보다 보니까 아까 이제 기자님만의 개인적인 뭔가 네. 에피소드나 왜냐면 잠실 자주 가시니까 그렇죠. 뭔가 좀 네. 기억에 남는 일들 개인적인 거. 개인적인 거라고 하면 이게 사실 제가 야구 팬으로서 야구장을 다닐 때와 네. 기자가 된 뒤에 출퇴근을 할 때 어떤 그런 게 좀 다르거든요. 뭐 전 많이 여전히 다르겠죠. 지하철을 타고 여기 다니고 지하철을 타고 오고 하는 네. 그런 오가는 과정은 같은데 가는 방법이 사실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야구장에 다닐 때는 네. 지금처럼 예매 경쟁, 뭐 광클 뭐 이런 게 없었습니다. 피켓팅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야구장에 그날 저녁에 야구장 갈까? 야구장 고 하면은 가서 그날 가서 표를 그냥 현장에서 사면 되는 거였어요. 뭐 당연히 응원단상 근처에 어떤 그런 좋은 인기 있는 자리가 따로 있긴 했습니다만 야구장에 가는 것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때가 좋을 때였네요. 네. 그때는 뭐 정말 약간 시간이 지나고 가면 어르신들이 자체 할인 판매를 좀 해주시기도 했어요. 안표상분들이 셀프로 지났으니까. 디스카운트를 해서 그 재고를 좀 처리하시려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 표 와. 구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 되었고 네. 그렇죠. 뭐 잠실에서 먹었던 맛있는 밥 이런 거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특별히 그런 건 없었는데 아니 근데 잠실 이 구내식당이 맛있기로 유명해요. 구내식당에 앞서서 잠깐 좀 우스운 얘기를 하자면 정말 이건 개인적인 그건데 잠실구장에 어떤 피자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쿠폰을 학생 때여서 거기 쿠폰을 제가 구매하지 않은 쿠폰인데 야구장을 돌면 쿠폰이 자동으로 생길 때가 있었어요. 그래요. 팬분들이 상자를 버리고 가시기 때문에 그냥 그 쿠폰만 따로 집어서 나중에 야구장 갈 때 이것도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10년도 훨씬 더 전의 일인데 그렇게 해서 추억이다. 피자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때는 진짜 야구장을 그 해와 그 다음 해인가 제가 뭐 거기서 144경기를 한다고 100몇 경기를 한다고 하면 그 해에만 4, 50경기를 갈 때여서 저희는 그때는 이제 지금은 어떤 야구장을 자주 가기가 힘드니까 야구장에서 뭐 이것저것 사드시고 뭐 하지만 그때는 뭐 야구장을 너무 자주 가는 나머지 야구장에 지출을 잘 안 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랬던 좀 이렇게 갑자기 학생 때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 10년 전에 그 피자집도 없어졌겠죠? 그 업체는 제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다닌 동선도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와 많이 그쪽 바뀌었구나. 야구장의 반대쪽을 이제 안 가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그런 그 피자 표를 주어서 쿠폰을 주어서 사 먹었던 그런 추억도 이제 가슴속에 묻으면서 그냥 찾아서 줍는다기보다도 정말 버리고 가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냥 약간 파밍하듯이 이렇게 주어서 이제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지금 뭐 꿈도 못 꾸는 그런 거죠, 뭐. 지금은 일단 그렇게 하지 않겠죠.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쓰레기를 잘 버리고 가셔야죠, 사실. 네, 맞습니다. 참, 이렇게 이 추억에 빠져드는 네. 이 잠실 야구장의 이야기를 오늘 나눠봤습니다. 뭔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 야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뭉클한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야구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만큼 올해 잠실구장을 마지막으로 찾는 야구 팬들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야구 팬들과 44년을 함께한 잠실구장은 사라지지만요, 또 야구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세계적인 돔구장이 탄생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호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